아이고. 뭐라고요? 네? 초록색이라뇨? 자, 봅시다. 어떤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A, B 그리고 C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얘들 모두 기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등온 조건에서 A, B, C를 이렇게 다 가둬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초기 몰수하고 부피, 몰수 부피, 몰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이때 평형상수가 하나 제시가 돼 있죠. 평형상수가 뭐라고 돼 있냐면 K라고 돼 있고, 이제 문제에 표기돼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C라고 내가 아래 첨자를 써두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C가 이제 뭐 줄임말이냐면 영어 표현 concentration, 요거 줄임말입니다. 그럼 concentration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농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농도 중에서도 보통 무슨 농도냐면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K가 무슨 상수예요? 평형상수죠? 그런데 그 평형상수를 물질들의 몰 농도 기준으로 표현하라 라는 뜻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몰 농도 기준의 평형상수 KC가 지금 값 4가 된 거예요. 라고 지금 AB하고 C 사이의 평형상수가 제시가 돼 있고, 자, 그러면 한번 물을까요? 몰 농도의 정의는 뭐예요? 몰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눈 거죠? 바로 누구의 몰수? 누구의 몰수? 용질의 몰수를 누구의 부피? 용액의 부피로 나눈 걸 요걸 몰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물질들의 몰수 부피, 몰수 부피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몰 농도를 지금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뭐 초기 조건에서는 얼마일 거고 평형 상태에서는 얼마일 거고,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평형상수가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치자. 자, 그럼 이때 이 콕을 빼서 우르륵 섞겠죠. 그럼 우르륵 섞었을 때 얘들 사이에 평형이 어떤 반응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1, 물질들의 초기 농도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저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A가 있고요, B도 있고 C도 있는데, 자, 그 초기 농도를 살펴볼게요. 자, 농도를 몰 농도로 표현하면 뭐를 뭐로 나눠야 돼요? 몰수를 부피로 나눠야 되죠. 그럼 A가 초기에 지금 몇 몰 있었어요? 1몰 있었고, B는 2몰 있었고, C는 2몰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다 콕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전체 부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전체 부피가 뭐로 바뀌어버려요? 3리터로 바뀌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값이 각각의 초기 농도 뭐 3분의 1몰, 3분의 2몰, 3분의 2몰 이렇게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몰수하고 리터를 나누어서 대문자 M 이렇게 몰 농도를 표현하는 건 알죠? 자, 그 다음 평형 진행 방향을 예측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에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바로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반응 지수,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반응 지수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일단 Q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건 표기 방법이고요. 영어 이름. Q가 들어가긴 합니다.
영어 표현은 리액션 코우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이 뭐냐면 Q 맞아요. Q 맞고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저반응의 경우는 요렇게 모두 다 초기 농도들로 표현이 되죠. 역시나 뭐분의 뭐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반응물이 AB고 생성물이 C니까 분모 쪽에다가는 반응물, 생성물 쪽에다가 그러니까 분자 쪽에다가는 생성물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그 농도를 초기 농도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이때 이거 계산할 때 그 또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거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 저런 식의 반응 계수가 그대로 거듭 제곱으로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런 거 빼먹으면 이후의 계산이 싹 나가리가 되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기서 A, B, C 샥샥샥 넣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예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싹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maybe 2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죠. 넣고 쭉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자, 이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해야 되겠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느냐? 바로 반응지수 Q와 평형상수 K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Q 값이 지금 얼마로 계산이 됐죠? 2로 계산이 됐고 K는 뭐로 제시가 돼 있어요? 4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 둘 중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더 크죠? K가 더 크고 Q가 작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더 작다는 거죠. 이 값이 뭔가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평형상태에 비해 저 생성물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생성물이 적으니까 정반응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겠죠. 알겠죠? 그래서 반응 지수를 통해서 그 반응의 자발성을 계산하라는 건 이런 의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래서 여기서 해놓은 정보를 표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콕 개방 하면은 A 농도가 3분의 1몰, B 농도가 3분의 2몰, C 농도가 3분의 2몰. 됐죠? 요거죠. 자, 이제 지울게요. 자, 괄호 2번은 뭐 말이 길긴 한데 결국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평형상태의 농도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뭐 몰 분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최종 상태 농도를 알아야 뭐 몰 분율도 구하고 자시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자, 평형양론을 위해서 반응식을 도입해 봅시다. 자, 초기 조건에 얼마 있었어요? 3분의 1, 3분의 2, 뭐 3분의 2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반응이 진행이 될 텐데 앞선 문제에서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반응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반응이 되는 거는 정반응은 반응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응물이 적어지는 거예요? 반응물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응물이 없어지는 만큼 그럼 생성물은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생성물은 생기는 거겠죠. 자, 반응물이 x만큼 없어지면 생성물은 얼마나 생기겠어요? 2x만큼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2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의 뜻이 이게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최종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저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자, 이때 평형상수 KC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4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의미는 뭐냐면 반응물 A, 반응물 B 농도분의 반응물 C 농도의 제곱, 생성물 C 농도의 제곱인데 아까의 요 반응 지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응 지수는 이렇게 초기 농도의 농도로 표현이 된다면 평형상수는 그 농도가 EQ. 자, 우리말 번역 뭐예요? EQ가? 평형상태죠? 그래서 평형상태 A, B, C 각각의 농도 B로 표현되는 게 바로 평형상수라고. 그럼 이 각각이 뭐예요? 요게 아니고 요거죠? 요거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저기서 x를 풀면 x가 구해지겠죠. 뭐 원론적으로 구해지겠죠. 계산이 편하냐 불편하냐는 나중 문제고 원론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x를 구하게 되면 그 x를 다시 여기 집어넣어서 뭘 구할 수가 있다. 바로 평형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평형상태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테크닉 때문이에요. 자, 어떤 테크닉을 여기서 한번 쓸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줄게요. 준다. 이 문제를 풀 때 솔직히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 굉장히 편리한 테크닉이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바로 100% 역반응을 가정해 봅니다. 자, 뭔 말이냐? A가 있고 B가 반응을 해서 이제 C가 만들어지죠. 자, 처음에 3분의 1 있었고 3분의 2 있었고 3분의 2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 반응지수 계산으로는 분명 무슨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반응지수 계산으로 분명 정반응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때 그냥 다짜고짜 역반응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완전히 역반응이 진행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역반응은 반응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성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성물이 없어지는 게 역반응이죠. 그럼 이때 생성물이 여기에서 3분의 2만큼 없어진다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생성물은 없어지고 반응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역반응에선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화학 양분 개수가 1대 1대 2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나 생길 거냐면 3분의 1만큼 생길 거고 3분의 1만큼 생기겠죠. 맞나요? 그 상태에서 끝이 난다고 치자. 그럼 얘가 3분의 2가 될 거고요. 얘는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0.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정반응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생성물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 정반응 시킨 것이 y만큼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b도 y만큼 생길 거고 없어질 거고 그러면 c는 2y만큼 생기겠죠. 맞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드디어 최종 평형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평형상수를 아까 평형상수가 4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평형상수를 이제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뿐에 요거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또한 풀 수 있는 거예요? 못 풀어요? 일단 풀 수 있죠. 그래서 풀면 y가 열심히 풀면 뭐로 나오냐면 0.4가 될 거예요. 0.4. 그러면 제가 0.4라면 0.4 다시 여기 넣으면 얘의 최종적인 농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0.8몰이 된다는 얘기고 이놈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4 넣으면 0.6몰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한 것과 재밌게도 이렇게 해서 구한 거 사실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x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똑같이 0.8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풀어나가는 두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는 결론적으로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건데 이쪽에서는 이걸 거듭 제곱을 벗겨내야 되죠. 이거 제곱을 풀어야 x에 대한 다항 방정식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뭐가 됐건. 이것도 이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4랑 곱해가지고 우르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지만 재밌게도 이거는 이거 풀어내는 게 편해요? 이거 풀어내는 게 어떤 게 더 편해요? 당연히. 이쪽이 더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괄호 풀어내는 것도 분수가 막 들어있는 것보단 자연수가 들어있는 게 훨씬 조금이라도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답도 실제로 해보시면 완전히 똑같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봐봐요. 이래도 되냐는 얘기예요. 저래도 돼요? 이렇게 다짜고짜 가정해도 되냐고요? 왜요? 저렇게 가정한 다음에 해도 어. 어차피 100% 역반된 다음에 평행 상태로 될 때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상태 거쳐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거쳐가요? 그래요? 질량이 보존돼. 아, 질량이 보존돼서요?
그게 조금 더 뭐냐면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정반응 된다고. 정반응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도 그렇고요. 정반응 된다고 그냥 그렇게 다 반응 지수까지 계산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쓸 필요도 없이 이걸 할 이유도 없이 그냥 나는 다짜고짜 역반응 된다고 가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래도 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럼 결국 사실 이래도 된다면 반응 지수를 통해 정반응 자발성을 예측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반응이 되건 역반응이 되건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역반응 될 거라고 가정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건 평형 상태는 나타날 거고 평형 농도는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반응 진행을 예상하고 풀었건 정반응이 되는지 역반응이 되는지 모르고 풀었건 결론은 같아진다고요. 왜 저래도 되냐고요. 변형상수가 안 바뀌어서. 그 이유를 여러분은 수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정반응이 됨에도 불구하고 100% 역반응으로 가정해도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고요.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등식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딱 이음절이에요. 뭐 질량이 보존된다. 맞아요. 그리고 역반응을 가정하고 정반응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초기 상태를 지나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장황하게 말고 수학 시간에 배운 이음절이에요. 음절이요. 발음 두 마디. 뭐 예를 들면 바보 이게 음절, 바음, 보음, 이음절. 음절이란 말도 안 배워요?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수학 시간에 배운 이음절짜리 원리 때문에 이래도 돼요. 이양. 이양이. 즉 이래도 되는 이유는 화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이래도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수학을 배우잖아요. 수학 시간에 수학을 연락에 배우면 뭐예요? 이런 걸 답을 못하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죠. 수학을 왜 배워요? 모두가 수학자가 되려고 수학을 배우나요? 수학자 될 거예요? 아니요. 수학자 생각 있어요? 아, 생각 있어요? 수학자 될 생각이 없잖아요. 물론 수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 배우는 사람 중에 극소수는 수학자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수학 자체의 매력 때문에 수학을 하는 건데 수학자 안 될 거잖아요. 수학자 안 될 거잖아. 그럼 백날 수학 배워서 뭐 하냐고요. 이런 데 써먹으려고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수학 자체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 이런 데 응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는. 내가 얘기해주면 너무 다 아는 걸걸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봐. 이것은 이렇게 치환한 거예요. 치환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치환하면 나머지 항들이 당연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이건 그냥 1차 다항식이지. 이거 2차 이것도 1차 다항식이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x의 제곱이었거나 뭐 이게 뭐 사인 시타나 뭐 초월함수가 돼버리면 사실은 치환을 할 때도 무슨 조건을 걸어야 되죠. 만약에 제곱이면 이건 양수다 뭐 이렇게 조건을 걸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1차 다항식이죠. 또 다른 1차 다항식이죠. 1차 다항식을 1차 다항식으로 치환하는 데 있어서는 무슨 특별한 조건이 필요해요? 언제나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저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치환 테크닉은 화학 평형이 뭐 질량 보존이 되건 아니면 역반응으로 갔다가 뭐 어차피 그 상태를 거쳐갈 건 관계없이 성립해야 돼요. 틀릴 때도 있어요. 저 논리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반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반응을 가정해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때로는 100%뭘 가정해도 계산이 편리해지겠어요. 때로는 100% 정반응을 가정하고 역반응을 일부 진행했다라고 생각해도 계산이 편리해지겠죠. 그걸 화학 평형 양론을 풀 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나는 왜 100% 역반응을 가정해 보았을까요? 경험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100% 정반응을 가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왜 100% 역반응을 가정했을까요? 바로 제곱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곱항이 무조건 나타날 테니까 그 제곱항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계산이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제곱항이 있는 녀석을 우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계산이 훨씬 더 깔끔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화학 평형 양론을 풀 때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이에요. 얘는 뭐 어차피 뭐 계산이 크게 어렵지 않은 거라 풀면 다 풀리는데 때로는 굉장히 난감한 계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 논리를 생각하면 되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테크닉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테크닉은 앞으로 화학 배우면서 쓸까요? 안 쓸까요? 많이 써요. 영원히 씁니다. 영원히 씁니다. 화학 평형이 나중에 3년기 계산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오냐면 침전 평형에도 나오고요. 전기화학에도 나오죠. 그때 이 테크닉을 계속 씁니다. 계속 쓴다. 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